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된 30대 싱글 여성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서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용기를 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 이 얘기는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하지 못했었네요. 속상한 마음을 어디다 얘기하고 싶은데도 말을 못하다 보니 괜히 화병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하게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대나무 숲에 얘기하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는 떠올리기도 싫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전 남편이지만 얘기의 편의를 위해 남편이라 부를게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 친구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때 저희과 동기들이 워낙 다들 친하고 분위기가 좋았던 덕분에 남편과 저도 격없이 친구로 잘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같은 동기로 대학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남편과 제가 연인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었죠. 게다가 그때는 제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당시 연상이던 남자친구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던 저는 남편과는 연애 상담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때 제가 남자친구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제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고, 제가 힘들 때 위로도 해줬거든요. 결국 군대 다녀와서 다른 여자랑 바람난 전 남자친구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지장이 생겼을 때도 남편은 제 옆에 있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챙겨주고 도와주는 남편을 보며 참 좋은 친구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서로 마음이 있었던 건 그때부터였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후로도 한동안 연인이 아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오히려 친구 관계였기에 더 오랜 시간 좋은 감정으로 지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졸업한 뒤에도 친구였던 저희는 어느 사건으로 인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당시는 막 대학을 졸업했던 제가 많이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대학은 졸업했으니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운 좋게 일찍 취업하여 다른 친구들과 달리 사회인이 되었는데 막상 저는 일에 흥미가 없었거든요. 일이 재미가 없으니 삶의 의욕도 없고 억지로 회사 출퇴근을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였죠. 처음부터 제가 원해서 선택했던 전공도 아니었던 탓에 학교 생활도 그리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끝이 보이니 어떻게든 4년을 버텼지만 앞으로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하니 막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고민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꺼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유일한 자식이었기에 모자람 없이 키운 외동딸에게 기대가 크신 부모님을 차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수성가로 성공하셔서 꽤 규모 있는 사업하시던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즘에는 전문 경영자들도 있고 회사 직원들 눈도 있으니 자식에게 사장 자리를 세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버지가 워낙 고생하면서 회사를 키워 오셔서 그러신지 자신의 고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며 자식이 회사를 이어받기를 바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학교 졸업을 하면 회사 일을 돕기 바라시며 경영학과에 가기를 원하셨고, 저는 사업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었죠. 제가 말없이 따라온다 생각해서 욕심이 나시는지 아버지는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더 하기를 바라셨어요. 제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딸이었지만 하고 싶지도 않은 공부를 위해 유학까지 가는 건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것을 알기에 저는 이른 취업을 핑계대기 위해 노력 끝에 졸업 전에 취업 확정을 받아 졸업을 한 뒤 곧바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취업 소식에 부모님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회사였기에 부모님도 유학을 포기한 저를 이해해 주셨지만
그런 제 선택을 아주 반기지는 않으셨죠. 아마 아버지는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시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최고의 조건을 만들고 싶으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영자 석사 과정을 마치고 오기를 바라셨고,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유학을 포기한다며 불만이셨죠. 그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할 생각도 없는 일로 유학까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이야 부모님 뜻대로 했다고 해도 계속 떠밀려서 유학까지 다녀오게 된다면 그때는 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 사정을 대충 아는 남들은 여유 있는 부모님이 유학 비용까지 대주시고 유학 갔다가 돌아오면 회사까지 물려주신다는데 뭐하러 아득바득 노력해서 대감집 노비 일을 자처하느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게도 사업에는 정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런 헛헛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던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며 취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가 배우는 걸 우연히 따라갔다가 저도 재미가 붙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가구 디자인이었죠. 제가 원래도 인테리어나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전공으로 배우지 않은 탓에 그저 안목만 괜찮은 정도라 생각했는데, 한창 방황하던 그 시기에 목공방에서 나무를 만지며 관심을 쏟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쪽으로 끌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데 전문적으로 배워보면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을 점점 떨칠 수 없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이런 게 꿈을 꾼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매일 황홀한 기분이었죠. 야근을 하고 오면 죽을 것 같은데 밤새 가구를 그리고 있을 때면 피곤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가구에 푹 빠져버린 저는 바쁜 와중에도 매주 다른 디자이너들의 전시들도 보러 다니고 밤을 새며 하루 종일 가구를 그리며 가구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졌어요. 취미로만 하기에는 제 열정이 너무 컸던 탓에 저는 디자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넉넉한 부모님 덕분에 그동안 고생 하나 모르고 살았던 저였기에 저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저녁상 앞에서 해주시던 자신의 고생담들을 들으면 저는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불평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로 제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 역시 많은 것을 해주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부모님께 얽매이기도 싫었죠. 결국 한참 고민을 하던 저는 부모님 앞에서 솔직한 제 심정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그 일이 얼마나 하고 싶고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솔직한 제 속을 꺼내 보여드렸죠. 그동안 말 잘 들으며 부모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랐던 제가 당연히 회사 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그런 저의 고백에 꽤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실망을 하실 거라는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때는 괜히 무서운 마음에 아버지가 화가 나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아버지도 생각이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자식이 바라는 것이 다르다는 괴리가 아버지에게도 힘든 일이셨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저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부모님을 만난 저는 정말로 행운아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가구 공부를 하러 유학길에 오르게 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유학 가려던 독일이 학비가 무료였거든요. 물론 가서 생활비는 들겠지만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한 탓에 제가 그동안 회사 다니며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학 준비를 하게 됐고, 저는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제 선택에 큰 도움을 준 남편에게 가장 먼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민영아,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용기 주지 않았으면 나 부모님한테 말도 못 꺼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서연이 너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잖아. 아마 독일 가서도 잘 지낼 거야. 정말 그럴까? 나 아직 독일어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을 텐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차서연이 누군데. 내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증할게. 제가 독일로 떠나기 직전 남편은 제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고백을 건네왔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좋아했다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제 유학 생활을 기다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얼떨떨하고 놀랐지만 그 고백이 저도 싫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옆에 있어줬던 친구였기에 그런 친구와 친구 이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고백을 받아주는 게 양심이 없는 게 아닐까 싶어 고민스러웠지만 어디에 있든 저를 생각하겠다는 남편의 고백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고 제가 4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남편은 묵묵히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저도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봐서 알지만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다 건너도 아니고 겨우 몇 시간 거리에 있는 군대 2년을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버거웠는데 남편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를 기다려줬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씩은 한국으로 들어와 남편과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한창 데이트를 즐겨야 할 나이에 장거리 연애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시차도 맞지 않아서 화상통화 한번 하려면 늘 시간 약속을 정해야 했고 그마저도 각자 사정이 생기면 불발돼 버려 하루 종일 연락을 나누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은 늘 제게 맞춰주며 새벽잠을 설치면서 저를 보고 싶어 하곤 했었죠. 한창 취업 준비 끝에 이제 막 취업을 하고 바쁜 회사 생활을 견뎌야 하는데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타국에서 공부하는 저를 걱정해주던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덕분에 저희는 4년의 장거리 연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한 뒤에는 저와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며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죠. 유학 시절 4년 장거리 연애와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1년간의 끈끈한 연애, 그리고 그 전 친구로 지냈던 시간까지 저희는 무려 10년의 세월을 알고 지낸 깊은 사이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시간이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함께한 저희는 충분히 깊은 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역시 절대 가벼운 결정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부모님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라 생각했고 늘 제 선택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제 평생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그리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소 어려운 남편의 집안 사정 때문이었죠. 남편은 학창시절 참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경쟁 심하고 장학금 타기 힘들기로 유명한 경영학과에서 매번 장학금을 놓치지 않던 성실한 학생이었죠. 남편은 공부하며 장학금 타기 바쁜 와중에도 과외 알바에 공모전까지 빼놓지 않고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여유롭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용돈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 전까지 남편에 대한 이미지는 늘 구김없이 웃고 다니고 남의 고민 들어주기 바빴던 친구였기에 그런 어려운 가정사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좀 더 친해진 뒤에서야 알게 된 남편의 가정사에 저는 꽤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후로 저는 남편을 더 존경스러워하게 됐죠. 힘든 와중에 열심히 노력하며 불평 한 번 없었다는 것이 참 대단해 보였고 부모님 도움으로 걱정 없이 살았던 제가 부끄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서로의 집안 환경과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친구로, 연인으로 지내왔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사람들이 쉽게 편견을 가질 만한 입장들임은 틀림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고생 모르고 자란 철부지 외동딸쯤으로 생각했고 남편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남편을 궁상맞고 불쌍한 청년 가장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편견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부잣집 외동딸이 아닌 자립심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저도 남편의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 좋았을 뿐 남편의 가난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도 서로의 집안 사정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었죠. 하지만 부모님들 생각은 다르신지 너무 차이나는 집안 형편에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당장 집 해올 여력도 없고 결혼 준비하면서 도움받을 상황도 아니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결혼이 꼭 집 있고 여력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둘 다 돈 벌고 있고 저희 힘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대출 받아서 겨우 빌라 같은 곳에서 시작하려고? 너도 유학 다녀와서 이제 막 자리 잡는 상황이고 걔도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 하나 없을 텐데 무슨 자신감이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 자식이 고생할까 걱정되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형편으로 차별을 하고 걱정하시는 게 속상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변에서만 자꾸 그런 걸로 저희 사이를 의심하고 계산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 저한테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전을 저희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대릴 사위라도 하겠다며 자존심도 버리고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압니다. 곱게 키운 딸을 엄한 놈한테 주는 것도 걱정인데 그놈이 가진 것도 없고 뒷배도 없어서 걱정이시겠죠. 저도 제가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저 계속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서연이 고생시킬까 걱정이시면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위한다면 대릴 사위도 상관없고 어머님 아버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잠재력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직은 보여드릴 게 없지만 옆에 두고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말은 누군들 못하냐며 성실하고 착하다고 남편의 칭찬을 하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백기를 티셨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옆에서 직접 보이겠다는 남편의 패기에 저희 아버지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네요. 요즘 세상에 대릴 사위 좋아하는 남자가 없을 텐데 자기 입으로 먼저 신뢰를 보이겠다며 그런 고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니 저희 아버지도 더 이상 반대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 처가살이를 택하며 저희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가살이를 하게 된 남편은 저의 우려와 달리 정말로 저희 집 생활에 금방 적응하는 듯 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저희 집 아들이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 비위를 잘 맞추며 잘 지내더라고요.
제가 쓰던 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는데도 불평 한 번 없이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며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는 남편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어요. 허름한 전셋집에서 대출이자 갚느라 고생시키느니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는 게 낫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감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조금씩 믿음을 보이셨고 착하고 순한 남편을 알게 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결혼시키기 전에 젊은 사람이 뭐 얼마나 생각이 깊을까 싶었는데 같이 살면서 지내보니 내 생각이 짧았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구나. 박서방이야말로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야. 마치 내가 젊었을 적 보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자꾸 탐이 나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좋지만 그 박서방만 괜찮다면 나중에 내 사업을 이어보는 건 어떤가? 예? 제가 장인어른 회사를요? 아니, 서연이도 있는데 제가 무슨... 저는 그 정도 그릇은 아닙니다. 그릇이야 빚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서연이 저놈은 아버지 일에 관심도 없는데 사위도 자식인데 못 물려줄 게 뭐가 있겠어. 아버지는 남편을 정말 좋게 보셨는지 사위도 아들이라며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고민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죠. 이미 저는 고사했던 일이었기에 남편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제안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남편은 그런 아버지의 얘기를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아빠가 너무 막무가내시지. 그래도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빠가 욕심이 많으셔서 그래. 아니야, 나는 좋은데 내가 장인어른한테 이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잖아. 물론 아직 자신은 없지만 장인어른이 원하시면 나도 노력해봐야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주는 남편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나는 싫어서 팽개친 자리인데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안 하고 고맙게 받아들여주니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사업 이야기를 꺼내시고 그때부터 남편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 아버지 회사 일까지 거들며 아버지에게서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사업 모임이나 접대까지 따라다니며 무척 바빠졌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제게 바라셨을 그 일을 남편이 저 대신 하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평 한 번 없이 아버지가 바라시는 만큼 제 몫을 해내는 남편에게 저는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장인어른 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정신없이 사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고 묵묵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빠 따라다니느라 힘들지 않아? 노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불러내시는 것 같아. 혹시 아빠가 너무 무리하게 시키시는 거면 내가 아빠 말려볼게.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나도 직장 생활 하려면 다 필요한 일들이야. 장인어른께 배우는 것도 많고 뭐 덕분에 요즘 회사에서 내 평판도 더 좋아진 것 같아서 나는 감사할 따름이지.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남편을 보며 아버지는 가볍게 꺼내셨던 후계 이야기를 점점 구체화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 문제로 은퇴를 고민하시며 사위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원래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지냈다면 아마 아버지는 몇 년 안에 은퇴를 하실 생각이셨을 거예요. 평생 회사에 몸바쳐 사셨던 분이라 30년 넘은 세월을 버티신 게 대단하실 뿐이었죠. 매일 집에서도 일을 놓지 않으시는 탓에 이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계셨기에 언제라도 자식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은퇴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바람은 결국 저 때문에 무산이 됐지만 아버지는 사위에게서 희망을 보셨던 거죠. 물론 남편에게도 회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년 두고 보셨지만 저희도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니 더 이상 미룰 것도 없겠다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동안 지켜본 사위를 믿으며 저희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주주들의 찬성으로 사장 자리에 올랐고 열심히 하려는 남편에게 만족하신 아버지는 그제서야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으신 듯
미뤄오셨던 안식년을 즐기시겠다며 어머니와 해외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회사가 남다른 의미라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식같이 생각하며 30년 넘게 꾸리셨던 회사를 단번에 내려놓기 힘드셨을 텐데도 그런 여행을 계획하셨다는 건 그만큼 저희 남편을 믿고 계시다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쯤 저희도 친정에서 지내던 삶을 정리하고 새 집을 얻어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사장 명패를 달았고 저도 제 가구 브랜드를 내게 됐으니 이제는 저희도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었거든요. 더 이상 돈 걱정할 일도 없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 눈치 볼 정도로 믿음이 없지도 않았기에 분가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시고 저는 남편과 분가를 하며 저희는 마치 새로운 신혼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서로 바쁜 탓에 제대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도 제 일을 꾸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빴지만 남편은 젊은 사장 몫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쯤에는 거의 매일같이 회사에서 지내는 듯 보였어요. 자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째 아빠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아무래도 바쁠 수밖에 없지. 내가 장인어른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어려운 마음 먹고 회사까지 물려주신 장인어른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잘해야 해.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사장 자리에 앉고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저는 걱정과 기대가 같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고생하는 건 걱정이었지만 사위를 믿으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남편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쁘다며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남편을 나무라지 않고 남편의 삶을 존중해 주려 했어요. 매일 모임에 야근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반년 동안 불평 한 번 한 적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이 설마 제 생일을 까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10여 년 알고 지내면서 제 생일 한 번 잊은 적 없던 사람이었기에 그런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의 생일날 하루 종일 제 전화도 받지 않고 꽃 한 송이 건네지 않았던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던 그날, 저는 비로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상한 낌새는 있어 왔어요. 다만 그걸 제가 굳이 걱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원래 남편은 검소하고 사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명품이나 쇼핑에는 관심도 없고 남들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비싼 선물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필요 없다고 질색이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사주셨던 천지갑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남들이 비웃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던 남편이 사장 자리를 물려받고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통 그런 쪽으로는 관심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이 사장이 되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것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계는 불편하다고 싫어하고 비싼 신발이 왜 좋은지 모르던 사람이 언제부터 명품이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시장에서 구두를 사 신고 싸구려 양복만 걸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10여 년을 알고 지낸 제가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접대를 해야 한다며 술집을 드나들더니 겸손했던 태도마저 온데간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친구로 지내고 연인으로 부부로 지내면서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 화 한 번 내는 적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고 길 가다가 누가 일부러 어깨를 치고 지나가도 남편은 화 한 번 낼 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을 늘 겸손한 태도로 대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되자마자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 번은 저와 같이 외식을 가면서 주차 발렛을 맡기는데 남편이 한 손으로 까딱까딱 사람을 부르더니 이 차가 얼만 줄 알지? 여기 스크래치라도 내면 너 몇 년 일해도 못 갚아 라며 비싼 차 조심해서 몰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줄 알으라며 협박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식당 안에서도 종업원이 작은 실수를 하는 걸 보고 비싼 돈 주고 밥 먹으러 와서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보게 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로 주의를 주고 얘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만 조심하는 척 할 뿐 예전의 모습은 아닌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바뀐 남편의 다른 낌새를 눈치채게 됐습니다. 남편이 여자들 있는 술집에 다녀온 일로 크게 싸웠는데 남편은 그게 그냥 사업상 필요한 접대였을 뿐이라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사업하시면서도 그런 접대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제게 그런 변명을 하는 남편을 보고 의심을 하던 저는 남편이 그 술집 여자에게 비싼 선물을 한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제 생일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차 트렁크에 여자 선물을 숨겨놨기에 저는 제 화를 풀어주려고 깜짝 선물을 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의 주인이 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 남편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너무 달라진 남편 때문에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었던 모양이었는지 사장 소리를 듣고 살게 된 남편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지난 10여 년간 바르게 살던 사람이 겨우 몇 달 만에 그렇게 쓰레기처럼 변해버릴 수 있는 건지 저는 180도로 달라진 남편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이 처음부터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걸까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바뀌었다고 생각한 이 모습이 진짜 본 모습이고 내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전부 가짜였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 생각을 하니 저는 온몸에 피가 빠지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서 생전 느껴본 적 없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 끝에 제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 놈을 만나서 부모님까지 속게 만든 제 자신이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남편을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려 죽일 듯 패주고 싶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크게 실망하시고 충격받으실 부모님 걱정에 저는 차마 부모님께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 자리에 앉은 남편을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없었죠. 남편도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배신감에 가득 찬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동안 사장 자리 탐나서 속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 네 세상이다 싶니? 나도 설마 처음부터 그랬겠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나도 어릴 때는 참 순수했지. 그 비싼 캐비어를 안주로 먹는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엄마랑 단칸방에서 마른 통닭이나 뜯는 게 행복인 줄 알았으니까. 나한테 더 큰 세상을 보여준 너한테는 참 고맙게 생각해. 지금도 너랑 헤어질 생각 없어. 솔직히 너도 나랑 이혼은 못할 거 아니야. 회사 물려받기 싫어서 도망치듯 유학까지 다녀오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하면서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개차반이라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 남편은 저의 고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혼을 쉽게 요구할 거라 생각하지 못하는지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어쩌면 저를 화병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저는 저를 기만하는 남편의 행동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배신감에 화를 내는 저를 피해 회사 근처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갔죠. 저 몰래 자기 집만 챙겨서 나가버린 남편을 보게 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평소였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고 말았네요. 저는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찾으러 회사까지 쫓아가게 됐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저는 오랜만에 찾아간 아버지 회사에서 남편 나오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직원들이야 제 얼굴을 알기에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줬을 텐데 그런 제가 사장실을 쳐들어가서 난리를 피우는 건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하더라고요. 박민영 나와! 어디 갔어? 이 사람 어딨어요? 어디 숨었어요? 사모님, 우선 진정 좀 하시고요. 사장님은 잠깐 외부에 나가셔서 아마 곧 오실 거예요. 제가 난리를 치니 직원들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회사로 급히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화를 냈죠.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이야. 내 자리에서 안 나와? 아무리 열받아서 미치겠다고 해도 천하의 차서연이 이제는 창피한 것도 모르나 보지? 내가 못 올 곳 왔어? 여기 우리 아버지 회사야. 내가 못 올 일 전혀 없다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아니지. 이제 와서 사장 아빠 찾고 싶었으면 네가 물려받지 그랬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덕에 회사 물려받아 놓고 이제는 볼장 다 봤다고 나를 등신 취급하는 거니? 너 진짜 사람 아니구나. 아, 됐고. 나 너랑 씨름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 여기 안 끌어내고 뭐해? 남편은 실랑 일을 하는 저를 끌어내라며 직원들에게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는 직원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뭐야, 이 여자 끌어내라니까. 다들 말이 안 들려? 사장님, 그래도 사모님을 저희가 어떻게 끌어냅니까? 두 분 진정하시고 대화를 해보시죠. 왜? 이제 너도 내가 만만해? 내가 낙하산이라서 우스워 보여? 이제 이 회사 내가 사장이야. 알아? 아이, 사장님, 직원들도 다 보는데 그만하세요. 어디 사장 말을 무시하고 있어? 다들 잘리고 싶어? 내가 이 회사 주인이야. 내 회사에서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당장! 직원들에게 하대하며 억지를 쓰는 남편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갑질이 처음은 아니었는지 직원들은 남편을 보며 이도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의 사장 취임과 함께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죠. 사장님, 사장님이 사장인 건 맞지만 사장이 회사의 주인은 아니죠. 뭐라고? 넌 뭐야? 너는 뭔데 내 말에 대들어? 신입 주제 사장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지? 제가 무서워할 건 사장님이 아니라 회사 주인이죠. 이 회사는 주식회사고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라 주주들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인 행세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 사장 자리도 주주들에 의해서 박탈될 수 있고요. 뭐라고? 그건 맞는 얘기였습니다. 설마 저희 아버지가 바보라서 사위에게 회사를 완전히 물려주실 분은 아니셨어요. 회사의 최대 주주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였고 남편은 주식도 없는 일개 사장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사장 자리에 앉아서 기고만장하던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신입 직원의 말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당신 그 사장 자리 내가 당장 없앨 수 있어. 주주총회 열어서 당신 사임시키면 그만이야. 근데 대체 뭘 믿고 이래? 여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안면몰수하고 망나니 짓을 할 때는 언제고 순식간에 저자세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을 왜 참아주고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두려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직접 회사에 와서 남편이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런 남편을 사장으로 앉혀두어 회사를 망치는 게 부모님께 더 큰 불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단을 내리고 해외에 계신 부모님께 상황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식에 부모님은 급히 귀국을 하셨고 그동안 변해버린 남편의 만행을 보며 치를 떠셨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위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셨겠지만 혹시 제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셨는지 제 앞에서는 차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저를 다독여 주시며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그 사이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여셔서 남편을 사장 자리에서 곧장 파면시키셨어요. 대주주인 아버지에게 결정권이 있기도 했지만 남편이 그동안 사장놀이에 빠져서 제대로 회사 운영도 하지 못했던 듯 다른 주주들의 반발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겨우 1년도 되지 못해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저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저와 남편도 아주 끝이 나고 말았네요. 남편은 뒤늦게야 후회한다며 제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다시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믿었기에 배신감은 훨씬 컸고 다시는 누구를 믿고 싶지 않아졌네요. 덕분에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무사히 이혼을 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후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버지 회사는 다른 전문 경영자를 뽑아 운영되고 있고 아버지는 일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안식년을 즐기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브랜드를 운영하며 바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신중한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파탄난 건 가슴 아프지만 인생에 꼭 결혼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